이제 다음으로는 워싱턴과 이제 덴버의 경기를 좀 살펴볼 건데, 뭐 모든 뭐 상황을 차치하고 그냥 순수한 경기적인 재미만 보면 이게 이번 주 열렸던 16경기 중에 최고였다. 뭐 이런 네. 뭐 정리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의 백미는 결국 그 마지막 그 장면, 핫포테이토 헤일 메리라는 이름이 붙은 그 장면이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뒤에 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 경기 전의 예상으로 보면 워싱턴이 이제 1주차를 승리했고 덴버는 패했지만 그래도 샘 하웰보다는 션 페이튼과 러셀 윌슨이 있는 덴버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현지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쿼터 중반까지만 해도 덴버가 21대 3으로 이제 앞서 나가면서 뭐 큰 이변 없이 경기가 좀 흘러가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음, 어떻게 보면 덴버가 좀 스스로의 팔자를 꼬으면서 이 경기가 좀 묘해졌고 결국에는 뭐 워싱턴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던 그런 결말을 맞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윌슨의 펌블 턴오버가 나면서부터 이제 이 재앙이 시작이 됐는데 그 공격권을 넘겨받은 워싱턴이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의 공격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의 투포인트 컨버전, 필드골, 그리고 터치다운 10분 만에 동점을 맞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덴버가 필드골로 잠깐 이제 리드를 다시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한 번 이제 그 불붙으면 이런 기세가 잘 사그러들지 않잖아요. 워싱턴이 그 브라이언슨 로빈슨의 연속 러싱 터치다운으로 다시 역전에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48초를 남겨둔 상황, 그리고 이제 8점 차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공격 드라이브를 시작을 했었던 덴버였는데, 이게 이제 타임아웃을 모두 소진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도 멈출 수가 없었고, 이제 하프라인에서 이제 헤일 메리를 이제 시도를 했었던 덴버였거든요. 네, 러셀 윌슨이 이제 있는 힘껏 패스를 던졌는데 좀 짧았어요, 사실. 짧았고 그걸 이제 수비수들과 공격수들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다가 마지막에 잡고 엔드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헤일 메리가 완성이 됐죠. 이게 참 핫포테이토 헤일 메리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 정말 네이밍 센스가 대단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보고 이제 선수들이 모여 있는 위치를 보면 아 공이 대충 어디쯤 떨어지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사실 그 순간 저는 뭐 워싱턴의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덴버 선수가 공을 잡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워낙 이 헤일 메리라는 건 선수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공격팀이 캐치에 성공할 수는 있지만 야드에프터 캐치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엔드존까지 일단 공이 날아가야 되고 이제 그거를 잡아야만 이게 뭐 유의미한 뭐 득점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은 정석인 거죠. 예, 그게 음, 상식인 거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엔드존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워싱턴 이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감자가 뜨거웠죠. 공이 네. 뜨거우면서 이게 워싱턴 선수들 맞고 결국 음. 덴버의 이제 리시버 브랜든 존슨의 이제 품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워싱턴 선수들에게 조금 더 책임이 크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음, 이면에는 어떤 뭐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3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라오는 공을 내가 인터셉션을 기록하려는 욕심으로 이걸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공을 음, 잡겠다는 이제 수비진의 입장에서 그게 더 강했느냐 아니면 상대에게 터치다운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강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음, 후자라고 한다면 내가 공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공을 빨리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아요. 쳐내서 뭐 골키퍼의 펀칭 같은 뭐 그런 음, 느낌으로 공을 어떻게든 땅에 떨어뜨리는 게 제일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처리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워싱턴 선수들의 손을 맞고 그게 덴버의 공격수에게 공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워싱턴 선수들이 계속 이걸 잡으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게 좀 1차적인 뭐 이 대참사, 워싱턴 입장에서의 대참사의 좀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저희가 그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루크 키클리였나요? 음, 키클리였던 것 같은데 그 풋볼 IQ에 대한 칭찬을 제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잡을 수도 있는 공인데 쉬운 공인데도 불구하고 100% 안전하게 게임 슬링을 하기 위해서 이 공을 땅바닥으로 쳐내는 걸 보고 와, 나의 스텝보다 팀의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선수구나. 풋볼 IQ가 높다. 뭐 이런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워싱턴 선수들의 풋볼 IQ가 처참하다는 얘기거든요. 음, 예. 그 수많은 선수들이 그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이 공을 땅바닥으로 쳐내려는 시도만 했더라도 깔끔하게 게임이 끝났을 텐데 아 뜨거라는 얘기는 이 선수들이 모조리 자기들이 지금 공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거는 전반적으로 팀의 어떤 그 기강이랄까요? 어떤 팀을 위하는, 팀의 승리를 위하는 이런 그 공동의 정신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고,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땅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공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잡겠다라고 하는 게 이 풋볼 IQ가 좀 많이 떨어진다, 좀 처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정말 재밌는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투포인트가 네, 성공을 해야 동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덴버 입장에서는 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 시도가 이제 강제가 되는 상황이었고 음, 러셀 윌슨이 이제 코틀랜드 서튼에게 이제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또 덴버가 이제 신나게 뭔가 명장면 하이라이트 필름은 만들었지만 음, 승리는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다소 좀 허무한 결말이 나고 말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뭐 현지 팬들의 반응은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아, 브론코스가 브론코스 했다. 전형적인 이제 브론코 엔딩이다.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 몇 년간 이제 역사에 남을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음. 하고요. 뭐 어쨌든 러셀 윌슨의 경기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 1주차보다는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난주에는 이제 너무 보수적인 짧은 패스에만 의존한다는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뒷볼에 대한 시도를 좀 늘리면서 예, 그 과정들이 좀 잘 통했고 신인 마빈 밈스 주니어가 두 번의 캐치를 했는데 무려 113야드를 전진을 했을 정도로 이 마빈 밈스와의 또 케미가 좋았거든요. 근데 음, 그것은 좀 좋아진 점이었다면 이제 반면에 큰 리드를 잡고도 이제 턴오버를 남발하면서 역전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거는 어떤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 쿼터백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뭐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지적을 음, 해야겠죠. 그래서 리드를 좀 잡은 상황에서 이제 자본테 윌리엄스의 러싱 공격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이고 그러면서 좀 템포를 늦추고 시간을 끌고 하는 어떤 공격을 좀 더 섞어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음,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들고 덴버가 이제 이날 패하면서 2연패가 됐는데 지금 사실 워싱턴이 냉정하게 그렇게 좋은 전력은 아닙니다. 2승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홈에서 워싱턴 정도의 팀에게 지금 패한다. 근데 음, 덴버는 지금 AFC 소속이에요. 그러면 어떤 팀을 잡고 몇 승을 거둬서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음, 거에서는 좀 뭐 강한 회의감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비 쪽에서 카림 잭슨 선수가 이날 또 비신사적인 행위로 퇴장 조치를 받게 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자코비 마이어스에게 좀 불필요한 그 머리 쪽 태클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좀 빈축을 샀었던 바가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상대가 앤드 존스 공을 잡은 이후에 옆에서 머리를 좀 들이받는 태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태클을 받았던 선수가 로건 토마스 선수였는데 결국 이제 컨커션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됐고 이 선수가 이제 그 2010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의 유망주고 벌써 이제 14년째 시즌을 맡고 있는 베테랑이거든요. 근데 동업자 정신이 이렇게나 없다는 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일이죠. 음.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은 이제 누구나 뭐 실수를 할 수 있고, 예, 그런 데서 또 뭐 배우고 뭐 반복하지 않는 게 사실은 또 음,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카림 잭슨이 사실 1주 차에도 좀 논란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서 사실은 완벽하게 터치다운이 성립됐기 때문에 뭐 자기가 거기서 들이받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펌블이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음, 득점은 끝났고 뭐 볼 데드가 된 상황에서 사실은 뭐 뒤늦게 또 굉장히 위험한 태클이 들어가면서 이 로건 토마스에게 좀 위해를 가했어요. 그러면서 퇴장을 음, 당했는데 글쎄요. 뭐 좀 덴버 구단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뭐 카림 음, 잭슨이 뭐 한 경기 뭐 출장 정지를 받든 뭐 벌금을 얼마 내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어 이 NFL 리그라는 생태계 안에서 좀 같이 활동을 하려면 좀 음, 이번 일련의 실수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어떤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 생태계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좀 그 개과천선이 필요한 시점이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싱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워싱턴이 지난주 이제 애리조나와의 개막전에서 이제 승리를 가져간 이후에 이제 덴버까지 잡아내면서 2승 무패로 시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지금 시즌 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성적이 일단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이 새롭게 영입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에릭 비에니미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뭐 칩스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뭐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기는 했지만 플레이 콜링을 직접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워싱턴이 처음이에요. 이 음, 비에니미에게도. 그래서 이날 이제 캐치에 성공한 리시버가 무려 10명이었을 정도로 어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이제 그런 뭐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전반에 이제 패스를 좀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썩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프타임에 어떤 어드저스트먼트를 잘 해서 후반에는 이제 사실 뒤진 채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싱을 좀 인내심 있게 섞어가면서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게 좀 잘 통하면서 어쨌든 많은 점수를 내고 역전을 할 수 있었던 뭐 원동력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음, 지난 시즌의 워싱턴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스캇 터너에게는 이 어떤 경기 중 전략을 수정하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늘 붙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비에니미가 좀 해소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올 시즌 내내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에릭 비에니미가 칩스에서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다 지금 여기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칩스 있을 당시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권이 없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고 일종의 조력자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 됐고 음, 본인이 주인공이 되면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시즌이 된다고 했을 때 NFL 감독 영순위 후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에릭 비에니미가 이제 오프 시즌마다 사실 감독 인터뷰를 수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음, 뭐 이거는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 이제 현지 언론에서 추측하는 내용이지만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15개 팀에서 아마 인터뷰를 봤을 것이다. 근데 이제 모두 결국엔 낙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음, 이유가 추측을 해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플레이 콜링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번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칩스라는 팀에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거기 마움스, 켈시 그다음에 뭐 지금은 어쩌면 타이레 킬 때문에 버스 타고 뭐 우승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사실 다른 팀에서 받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예. 그렇죠. 그 선수의 이름값에 좀 묻어간 것이 아니냐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칩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워싱턴은 지금 다르죠. 예. 쿼터백도 아직 젊고 검증이 안 된 선수고 뭐 나머지 스킬 플레이어진이나 오펜시브 라인도 뭐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러한
오펜스를 이끌고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비에니미는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는 이제 최고의 감독 후보가 된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음, 샘 하웰도 이날 이제 뭐 굉장히 인상적인 턴오버 없이 뭐 공격을 이끌면서 지금 많은 점수를 만들어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뭐 발이 빠르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신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연장하고 아니면 혹은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여하히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것이 이 선수의 장점은 아니지만 필요한 순간에 쓸 줄은 안다. 그리고 언제 써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명의 수비가 사실 엔드존에서 테리 맥러린을 맡고 있었는데 그 타이트한 윈도우로 정확하게 뭐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음, 분명히 이 선수가 5라운드 픽에 뭔가 그 정도의 재능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상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음. 선수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수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날 무려 7개의 색, 14번의 쿼터백 히트를 만들어내면서 러셀 윌슨을 충분하게 괴롭혀줬었던 워싱턴의 수비진이었는데, 원래 이제 워싱턴이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 부분이 좀 10분 발휘가 잘 된 경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특히 이제 이날 최시영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전에 이제 1.5개 색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이제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제 그 최근 몇 년 동안의 체이스 형을 생각을 해보면 늘 건강이 이슈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그 35경기 중에 출장했던 경기가 12경기.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경기를 치르지 못했을 정도로 필드 위에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었던 선수였는데 건강하게 복귀를 했고 이날도 이제 스텝도 한 70% 정도에 참여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본인의 역할을 다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FA가 됩니다. FA가 되는 만큼 올 시즌에 본인의 개인 성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성적보다도 이제 건강하게 한 시즌을 치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복귀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 스타트를 잘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2021년 10월 이후에 이제 거의 23개월 만에 색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 정말 전도 유망한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재능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체이스 영의 어떤 드래프트 당시 기대치와는 좀 걸맞지 않은 정말 좀 그런 아쉬운 기록이 나오고 말았는데 뭐 지나간 거는 있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음. 이제 자신의 가치, 자신의 브랜드를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24대 17로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페이트리어츠가 이 경기까지 내주면서 2001년 이후에 처음으로 무승 2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즌이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탐 브레이디 선수의 주전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 시즌이었어요. 어, 2주차 이제 드류 블레소가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에 주전 쿼터백으로 투입이 됐고 그 시즌에 그대로 이제 슈퍼볼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주전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했던 그 시즌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0승 2패 출발이니까 탐 브레이디가 주전을 맡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음. 그 일이 지금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음. 근데 뭐 대진상 봤을 때뭐 워낙 좀 운이 좋지 않기도 했어요. 지난 시즌 슈퍼볼에 올라갔던 이글스 그리고 지금 뭐 엄청난 기세 또 엄청난 탤런트들을 모아서 뭐 한번 사고를 칠 준비를 마친 마이애미를 연달아 만났기 음. 때문에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좀 뭐 둘 다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대들이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위안거리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팀들을 상대로 원 포지션 게임으로 이제 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의 위안거리가 되긴 합니다만 지금 첫 2주 동안의 경기 내용이 똑같아요. 경기 초반에 턴오버가 나오고 점수가 벌어지고 이후에 추격을 시작하지만 결국 이제 공격에서 한 끗 차이로 역전을 못하고 혹은 동점을 만들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그걸 이제 한 장면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날 경기 마지막 플레이죠. 마지막 1인치가 부족해서 또 퍼스트 다운 갱신 못하고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사실 이제 원래는 원심은 이제 퍼스트 다운이었습니다만 뭐 챌린지로 이제 결과가 번복이 되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게 됐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고 이날 이제 페이트리어츠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그거였죠. 필드골 블락. 이 플레이 외에는 뭐 별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뭐 이런 경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다음 주에 아마 제츠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뭐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에런 로저스를 만나는 것보다 잭 윌슨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마음은 편할 테니까. 그래서 음, 빌 벨리책 감독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늘 요리를 잘 해왔던 잭 윌슨이라는 재료를 또 모처럼 손에 거머쥔 상황이니까 또 어떤 음. 맛있는 요리를 해낼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윌슨에게도 이제 귀신 한번 보여줘야죠. 음, 음. 뭐 어쨌든 돌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돌핀스가 이날 뭐 라인 모스터트가 일단 날아다녔어요. 121 러싱 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을 했고 타리킬 선수가 이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개막전에 비하면 어딘가 좀 잠잠한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네, 이날 제일로 아들이 이제 86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고 토아도 이제 뭐 정말 택도 없는 딥볼 던지면서 인터셉션 하나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저 경기 운영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패스 릴리즈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게 찾아보니까 2.32초더라고요. 지금 음, 리그에서 두 번째로 빠른 릴리즈를 기록을 하고 있는 투아인데 지난 시즌에 뭐 컨커션도 좀 많았었고 여러 이제 부상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상들을 털어내고 좋은 시즌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어, 돌핀스에게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앤서니 리차드슨 얘기를 할 때 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몸을 더 뭐 탄탄하게 만들어서 뭔가 음, 내성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네, 정말 낙법을 연구를 해서 뭐 잘 음, 넘어지는 걸 연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어쨌든 나한테 있는 공을 빨리 털어버리면 이제 나에게 태클을 가할 수 없잖아요. 네, 음, 설령 가하더라도 그건 정말 엄청난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태클을 할 시간 자체,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 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근본적인 뭐 자기 보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의 척도 중에 하나가 이 패스 릴리즈 타임이 될 수 있고 초아가 그거를 지금 굉장히 최상위권의 기록을 내고 있다는 거는 뭐 플레이를 간결하게 처리한다는 강점도 있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셀프 디펜스로 주짓수까지 배우고 있는 그 음, 투하잖아요. 네. 뭐 여러모로 이제 그 본인의 몸을 잘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도 좀 돌핀스로서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첫 두 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돌핀스가 경기당 야드, 플레이당 야드가 모두 리그 1위입니다. 경기당 야드가 462.5야드고 플레이당 야드가 7.3야드예요. 심지어 이제 그 두 번의 경기 중에 하나가 수비가 간 패트리어츠를 상대로 만들어낸 기록이니까 이 기록 자체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이 경기 보면서 좀 놀라웠던 건 수비였어요. 그러니까 공격이야 워낙 이제 뭐 타이리킬 선수 영입되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진 않았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상대를 하면서도 오라인이 이 정도로 털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돌핀스의 프런트 세븐을 상대로 페이트리어츠의 오라인이 정말 탈탈 털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날 4개의 색과 7개의 쿼터백 히트를 허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날 그 제일런 필립스가 등 부상으로 이넥티브가 되면서 나오지도 못했고 지금 제일런 램지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돌핀스의 수비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수비다. 나중에 완전체가 된다고 하면
포스트 시즌에 강팀을 만나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좀 뽑아낼 수 있는 수비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음. 그러면서 지금 돌핀스가 AFC 이스트에서 유일하게 지금 무패 팀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의외의 포인트죠. 네, 뭐 제츠는 지금 이제 에런 로저스 이탈이라는 악재를 만났고, 뭐 패트리어츠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이제 음, 빌스와 결국 돌핀스의 2강 구도로 좀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만약에 돌핀스가 이제 빌스의 저항을 뿌리치고 지구 우승을 차지할 수 있으면 2008년 이후에 거의 15년 만에 이 지구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마이애미가 뭐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뭐 높이 올라가는 것도 뭐 스스로 목표로 삼고 있겠지만 일단 이 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돌핀스 팬들에게는 충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15년 음. 동안 없었던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1차적인 목표로 삼고 한번 남은 시즌을 달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핀스와 페이티어츠의 경기 빨리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먼데이나잇 풋볼 경기였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피츠버그가 26대 2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주 16경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치러졌던 경기였고, 음, 6개의 턴오버를 서로 주고받았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안타까운 뭐, 큰 부상이 나왔던 또 음, 그런 일종의 혈전이 펼쳐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틸러스의 방패가 이제 브라운스를 막아내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팀의 넘버원 공격 옵션인 나즈 해리스 선수가 굉장히 잠잠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10번의 러싱 시도를 했습니다만 43야드, 뭐 4.3야드니까 나쁜 기록은 아닙니다만 나즈 해리스에게 기대하는 기록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퍼포먼스였고 이날 이제 리시브 조지 피켄스가 멋진 야드 애프터 캐치로 71야드짜리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스틸러스는 공격이 잘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간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수비팀이 승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경기 시작 첫 번째 스냅부터 이제 상대 타이트엔드 해리슨 브라이언트가 이제 공을 튕겨내니까 요거를 알렉스 하이스미스가 아주 잘 낚아채서 그대로 픽식스 그리고 이제 선취점을 음, 뽑아내기도 했었고 사실 석점 뒤지고 있던 이제 4쿼터 중반에 이제 이날 경기에 최종적인 결승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수비팀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음, 드셔너스는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 쪽을 이 알렉스 하이스미스가 잘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뒤에서 이제 태클을 성공을 시키면서 공을 떨어뜨렸고 이거를 네, 이제 주변에 있던 TJ 와트가 이제 안전하게 공을 잘 이제 보유를 한 뒤에 그대로 이제 엔드존까지 통과를 하면서 이게 또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네, 음, 그러면서 스틸러스가 경기 시작과 끝에 이 수비에서 터치다운을 만들어 줬고 이것이 이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날 TJ 와트가 색을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리어 통산 81.5개의 색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스틸러스 프랜차이즈 올타임 색 리더로 올라섰습니다. 음.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제임스 해리슨이 뭐 커리어로는 이제 뭐 85개이긴 하지만 스틸러스 음, 유니폼을 입고는 81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0.5개 차이로 TJ 와트가 이제 경신을 하면서 뭐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실 공격진의 좀 부진은 뭐 음, 저희도 언급을 했고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를 보러 온 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날카로운 지적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게 그 경기 중에 팬들이 보통 이제 찬트를 부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본인의 팀을 응원하는 그 상대 팀을 이제 깔아내리는 이제 그런 찬트를 많이 부릅니다. 근데 자기 팀을 비하하는 찬트를 보통 잘 부르지 않거든요. 음, 근데 이날 이제 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맷 캐나다를 이제 경질을 해라, 파이어 캐나다라는 이제 찬트를 또 부르면서 어,
캐나다에 대한 이제 야유를 보냈었던 스틸러스 홈팬들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게 맷 캐나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음, 뭐 쿼터백도 그렇고 지금 뭐 오펜시브 이제 전체적인 이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 뭐 탤런트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지금 뛰어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라는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본인의 일이기는 하지만, 네. 뭐 일단 주어진 재료 자체가 좀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네, 맷 캐나다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뭐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 저는 음, 이 챈트를 보면서 느낀 거는 마이크 톰린 감독의 어떤 입지와 위상은 정말 대단하구나. 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플레이 콜링을 하던 간에 어쨌든 총 책임자는 감독인 거니까 뭐 감독에 대한 뭐 야유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이 마이크 톰린 감독이 이 스틸러스라는 팀에서 어떤 쌓아온 레거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마 이제 톰린은 못 건드리는 거죠. 네, 음, 그러면서 이제 화살이 좀 캐나다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공격진에서의 오버홀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브라운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브라운스가 이제 2003년 이후에 이제 20년 만에 정규 시즌 스틸러스 원정 승리를 노렸었는데 결국 이제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뭐 경기를 패한 거는 단순한 패배입니다만 경기 패배 이상의 것을 이뤘죠. 이날 넘버원 러닝백 닉첩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쿼터에 이제 상대 세이프티 민카 피츠패트릭에게 약간 그 하체 쪽에 이제 태클을 당하면서 이제 넘어졌는데 그 음, 과정에서 좀 무릎에 좀 심각한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실제로도 이제 걸어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카트를 타고 이제 경기장을 음, 빠져나갔고 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경과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시즌 아웃이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 뭐 논하기도 어렵고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커리어가 뭐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 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뭐 팩트 체크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지금 부상을 입었다. 이것까지는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에 대한 뭐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뭐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뭐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그 닉첩 선수의 부상이 굉장히 큰 부상입니다만 이 부상을 잘 털어내고 또 필드 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음, 저희도 이제 성공적인 수술과 또 순조로운 재활을 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음, 어쨌든 이제 경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닉첩이 빠져나간 이후에 이제 2년 차 시즌을 맡고 있는 5라운드 픽 출신의 이제 제롬 포드가 이제 닉첩의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뭐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31 스크리미지 야드에 한 개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뭐 만약에 브라운스가 승리를 했다면 뭐 많은 지분, 뭐 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포드의 활약이었는데 음.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예, 남은 시즌 동안 이 선수가 주전 러닝백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이날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은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카리먼트 그리고 이제 램스에서 또 그 캐메이커 선수를 지금 매물로 내놨거든요. 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이제 매물로 내놨고 2주차에 건강한데도 지금 경기를 뛰지 않았었는데 뭐 이런 그 러닝백 자원들을 좀 보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음. 특히나 이제 뭐 카리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까지 이제 브라운스에서 뛰었던 선수니까 음, 뭐 훨씬 더 좀 링크가 강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브라운스가 글쎄요, 뭐
닉첩이 없는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즌에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뭐 음, 드셔나슨에게 또 많은 돈을 안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닝백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의 보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사고를 치고 왔으면 좀 경기라도 잘 하고, 뭐 경기를 잘 하는 모습을 떠나서 이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일단 마사지맨은 이제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특히나 이제 경기의 패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음, 뭐 혼자서 3개 턴오버를 기록을 했어요. 인터셉션 음, 하나에 펌블 턴오버 2개. 그리고 뭐 상대 디펜시브 라인의 압박이 강했다는 점은 뭐 약간의 뭔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 정확도가 좀 지나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기록적으로는 뭐 똑같은 패스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여기 이제 리시버 근처로는 갔는데 뭐 리시버가 조금 잘못해서 실패했구나 아니면 수비가 잘 막아서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공이 날아가는 순간 이미 실패했는데 라는 생각이 음, 드는 장면이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오펜시브 라인 얘기도 했지만 드션 왓슨이니까 이런 얘기를 더 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사실 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이 휴스턴 시절에도 오펜시브 라인은 늘 좋지 않았지만 음, 그거를 굉장히 터프하게 정면 돌파를 해내면서 어,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사실 드셔나슨의 어떤 캐릭터, 뭐 최고의 음, 강점이자 뭐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느꼈던 이제 그런 드셔나슨의 퍼포먼스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음, 부분이 더욱 아쉽고 했었던 선수니까 그래서 더 그렇죠.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사생활 논란으로 이제 공백이 길었죠. 실전 공백도 길었고 뭐 잦은 법정 공방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입방아에 오르고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뭐 정신적으로도 뭐 풋볼에 집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이 음, 선수가 당연히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풋볼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실전 경기는 지금 이제 조금씩 치러가면서 뭔가 감각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음, 어떤 동기부여나 집중력 이런 것들은 당장 뭐 빠르게 지금 올라오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 왓슨의 날카로운 모습을 찾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음. 들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파파이스를 요즘 안 먹나? 이런 생각도 좀 음, 해보는데 어쨌든 그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반드시 좀 상수로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어, 상수보다는 변수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것이 올 시즌도 브라운스가 좀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브라운스의 입장에서는 이거 억간데 이거 심판 억간데라고 이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경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틸러스의 페이스 마스크 페널티가 좀 명백한 뭐 리플레이로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페널티로 불리질 않았고 음, 반면에 이제 드셔나슨이 스크램블링을 하는 과정에서 페이스 마스크에 손을 댄 거는 2번이나 적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왓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음, 경기 막판에도 이제 도노반 피플스 존스의 유니폼을 이제 스틸러스의 수비수가 좀 강하게 잡아당기는 듯한 모습이 있었지만 수비 쪽 패스 인터피어런스 반칙이나 뭐 홀딩 페널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언이 되지를 않으면서 음, 뭐 그대로 좀 기회가 무산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셔가슨도 그 경기가 끝나고였나요? 뭐 심판에게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또 찾아가서 좀 항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도 좀 나왔는데 음, 그만큼 좀 심판 판정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있었던 경기는 맞다. 예. 그렇지만 뭐 그런 것들이 뭐 브라운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브라운스가 무조건 이길 경기는 또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좀 음,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좀 웃기긴 했어요.
예, 쿼터백이 페이스 마스크 반칙을 범한다는 것 자체도 웃긴데 그걸 두 번이나 한다? 음, 아마 NFL 역사상 거의 처음이지 않았을까요? 음, 음, 그 이제 좀 뭐, 보기 드문 장면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기 전에 본인의 플레이를 깔끔하게 잘 하면 이런 항의를 할 일도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상수보다는 자꾸 변수가 되는 것 같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음, 그거에 공감을 하는 게, 그리고 또 왜 드셔놨으니 상수에 가까운 플레이를 해주어야 하냐면, 이 선수의 계약이 풀 개런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력도 풀 개런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단이 믿고, 음, 그러한 특히 이런 NFL처럼 뭐 부상 위험이 큰 종목에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계약 조건이었기 때문에 뭐 음, 당시에도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만, 근데 지금 왓슨의 경기력이 그렇게 지금 개런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좀 어딘가 당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먼데이나잇 풋볼 경기였던 그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경기들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줄여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좀 얘기해 볼 경기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입니다. 애틀랜타가 25대 24로 또 한 점 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음. 아직 두 경기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이 음, 펠컨스의 괴물 신인 러닝백 이 비전 로빈슨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음, 강력한 올해 루키 공격수상 후보자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데뷔전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터치다운 장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날은 혼자서 170 스크리미지 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팀 전체 야드의 한 40% 가까이를 혼자서 좀 먹어치우는 그런 괴력을 좀 음, 선보였어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많은 그 비중을 갖고 가면서도 약간 소년가장 역할을 했었던 선수들, 뭐 세이관 바클리라든지 조나단 테일러, 조시 제이콥스, 나지 해리스 이런 선수들과 다른 점은 타일러 알게이어 선수가 존재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를 받으면서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루키 계약 기간에 혹사를 당했거나 혹사를 당하거나 당하고 있거나 뭐 그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뭐 이런 선수들과는 좀 다른 훨씬 더 나은 편안한 환경? 편안한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훨씬 더 관리를 받으면서 본인의 어떤 건강을 지키면서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선수에게는 좋은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뭐 기회가 좀 나눠지면서 뭐 약간 누적 기록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음, 롱런을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구영애 선수 얘기를 뭐 간단하게 해보면, 이날 사실 엑스트라 포인트를 하나 실축을 한 장면은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네 번의 필드골과 한 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이제 성공을 시켰고, 특히 이제 경기 종료 1분 전에 굉장히 클러치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역전을 만들어내는 25야드 필드골을 잘 성공을 시켰거든요. 물론 이제 음, 거리는 매우 짧았습니다만, 사실 경기 종료 1분 전, 그다음에 이 킥으로 승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이제 키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프레셔들을 잘 이겨내고 어쨌든 성공을 했다라는 점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뭐 고영애 선수도 그 NFL 짬밥이 꽤 되기 때문에 음, 뭐 이런 상황에서 워낙 이제 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 왔던 선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음, 이 고영희 선수에게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패커스로 좀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패커스가 이날 경기를 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첫 두 경기에서 조던 러브 선수가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특히나 이날 경기는 이제 크리스티안 왓슨이 이제 또다시 결장을 했고, 음, 1주 차에 이제 팀의 공격을 책임졌던 에런 존스까지 지금 결장을 했기 때문에 공격 무기가 상당히 제한이 됐거든요. 원래도 그렇게 지금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것들마다 지금 좀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조던 러브가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켰다라는 음,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좀 뭐 분전했다 정도의 뭐 평가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음, 결국에는 이제 AJ 딜런이 에런 존스의 공백을 메우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공격이 좀 무뎌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수비가 해줘야 되는데, 이 수비가 이 비잘 로빈슨을 막지를 못하다 보니까 음, 뭔가 펠컨스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였다. 결과적으로는. 음.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얘기를 해볼 경기는 라스베이거스 라이더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인데, 빌스가 이제 38대 10으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막전에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었던 빌스였는데, 빠르게 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조시 앨런 선수가 이제 개막전에서 좀 턴오버가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개선을 해서 83%의 패스 성공률, 274야드, 3개의 터치다운, 이제 타임 오브 포지션도 40분을 넘게 가져가면서 거의 뭐 빌스가 완벽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봐왔고 기대하고 있는 이 엘리트 쿼터백 수준의 조시 앨런의 플레이가 음, 이제 나왔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제임스 쿡도 지금 159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해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음, 빌스가 뭐큰 위기 없이 뭐 시즌 첫 승을 거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반면 이제 레이더스의 주전 쿼터백 가로폴로가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본인의 장점이 사실은 안정감에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저치 윌컵스가 리시빙에서 51야드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9번 러싱 시도에 마이너스 2야드라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로폴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러싱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주면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안정적인 패스를 뿌리는 스타일인데 아마도 이제 러싱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작업에서의 이 궤도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면 음, 자이언츠가 31대 28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쿼터 중반까지 이 리그 최악체로 불리는 애리조나에게 7대 28까지 밀리면서 음, 자이언츠가 정말 뭐 밑바닥까지 가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뭐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둬냈습니다. 음. 3라운드에서 뽑힌 루키 리시버 잘린 하야트 선수가 이제 2번의 빅플레이로 89야드를 전진하는 정말 깜짝 활약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좀 발견을 했었던 자이언츠였고 후반전에 이제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빌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출신인 브라이언 다벌 감독이 직접 플레이 콜링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본인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부인을 했었던 브라이언 다벌 감독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뭐 역전승의 기쁨은 뭐 컸겠지만 이 세이컨 바클리의 부상 소식은 또 가슴이 철렁할 만한 뉴스였죠. 그래서 카디널스는 이제 그 임시 선발 쿼터백 조슈아 dob스 선수가 또 자신의 강점인 발을 이용해서 터치다운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 막판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3앤아웃으로 이제 공격을 마무리를 짓고 또 펀트로 공격권을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주도권까지 같이 넘겨줬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격권을 소유하고 이제 시간을 태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마지막 드라이브를 제외하고 이제 그거는 워낙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이제 그걸 제외하고 그 이전 이제 3번의 그 드라이브에서 합계 7분밖에 공을 소유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은 짧게 수비는 길게가 반복되면서 이제 자이언츠에게 좀 흐름과 어떤 리드를 모두 내줬던 이제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게 이기는 상황에서 게임 슬링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끌려가는 경기들을 많이 했었던 근년의 애리조나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러니까 이기고 있어도 좀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계속 쫓기는 음, 느낌이 좀 들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저희가 자이언츠 그리고 카디널스 이 두 팀을 1주차, 2주차 때 모두 좀 딥하게 다루지를 않았었는데 양 팀을 그래도 이제 다음 주쯤엔 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 번쯤은 좀 저희가 다루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뒤이어 나올 뭐 벅스라든지 뭐 세인츠라든지 그다음에 뭐 잭슨빌 이런 팀들도 좀 저희가 한 2주를 치르면서 그렇게 많은 소개를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뭐 이거를 완벽하게 32개 팀의 밸런스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음, 어쨌든 지나치게 소외되는 팀이 없이 좀 리뷰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힘의 어떤 분배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 꼭 짚어야 되는 경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소외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최대한 좀 이제, 어, 소외되는 팀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입니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27대 17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야, 이게 도련님의 풋볼에는 또 낭만이 있죠. 시즌 2승으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어요. 사실 프리뷰 때 정말 벅스는 좀 답이 안 보인다라는 식으로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음, 어떤 저희 예상을 좀 비웃기라도 하듯이 벅스가 어쨌든 깜짝 2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고 일단 두 경기의 공통점을 보면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두 경기 음, 합계 기록을 보면 세기 8개, 패스 굴절 10개, 쿼터백 히트가 무려 19번이거든요. 그러면서 5개의 턴오버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 반면에 이제 공격에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턴오버를 양산하겠지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프리뷰를 진행을 했다면 실제로 음, 두 경기에서는 지금 턴오버가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날은 뭐 317야드에 터치다운 한 개까지 하면서 뭐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음, 뭐 템파베이가 뭐 이길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다. 네, 적어도 이 두 경기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그 에반스가 첫 번째 터치다운을 만드는 과정에서 페널티가 불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얘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날 뭐 마이크 에반스가 6개 캐치 171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하면서 하드캐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베어스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뭐 베어스가 베어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패로 시즌 출발을 하고 있고 뭐 마지막까지 이제 그 추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저스틴 필즈가 또 필즈 했고 그러면서 최근 그 현지에서는 저스틴 필즈가 굉장한 놀림감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코치스 필름 같은 거를 이제 해부를 해서 음, 필즈가 어떤 열린 리시버를 찾지 못하고 아니면 시선이 거기로 갔더라도 실제로 패스가 던져지지 않고 뭐 이런 음, 것들을 계속해서 좀 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좀 찾는 것이 일종의 뭐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음,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날도 사실은 이제 경기 종료 2분 30초 전에 이제 마지막 역전 기회를 잡았지만 자신의 엔드존 부근에서 이제 짧은 스크린 패스로 일단은 야드 전진을 하겠다는 뭔가 의도가 섞인 이제 패스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샤킬 베렛의 그냥 품에 들어가고 말았거든요. 음, 그러면서 뭐 워낙 또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베렛이 그대로 잡고 베어스 엔드존을 돌파하면서 그냥 투 포지션으로 갑자기 승부가 벌어져 버리고 음, 거기서 더 이상 베어스는 기회가 없고 뭐 이런 좀 다소 허무한 결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스틴 필즈가 분명히 발로는 보여준 게 많은 선수긴 하지만 어깨 쪽, 그다음 이제 패서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많은 의문 부호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저는 이제 그
이 친구에 대한 그 비판론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베어스가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올 시즌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이제 쿼터백을 바꿔 낄 수 없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제 쿼터백을 제외한 다른 포지션에서 복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두 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좀 이 베어스 팬분들께는 죄송한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이대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스틴 필즈가 어떤 좀 해답을 갖고 뭔가 변화를 시즌 내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음, 마지막으로 이제 뉴올리언스와 캐롤라이나의 경기인데 2주차는 지금 먼데이나잇 풋볼이 더블 헤더로 펼쳐졌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한국 시간 8시 15분에 이 뉴올리언스와 캐롤라이나 경기가 조금 1시간 일찍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데리카와 이제 브라이스 영의 뭐 통산 첫 맞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리카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리카가 이제 31번째 팀에게 이제 패배를 할 그런 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위기를 잘 넘겼고 어, 경험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단히 성공적인 커리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커리어로 NFL 생활을 계속해서 쭉 이어오고 있는 쿼터백이고 아직은 이제 그 리그에 적응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브라이스 영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이제 그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 이 테이섬 힐 선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또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래서 쿼터백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과감한 딥볼을 시도하고 그거를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배짱 그리고 그런 걸 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데리카는 있었고 브라이스 형은 음. 좀 없었고 이랬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결국에는 이제 뉴올리언스의 승리로 이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2주차에 펼쳐졌던 경기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개막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개막하자마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2패를 한 팀들은 이제 조금 벌써부터 이제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음, 그래도 아직 뭐 반등을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충분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뭐 남들보다 좀 늦게 출발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악셀을 밟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32개 팀 팬들 모두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3주차, 4주차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리뷰 꿋꿋하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경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